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HIB 제약에서 뇌건강 신소재 발굴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MOU 체결을 했죠. 그래서 2021년에 해당 미네랄을 개별 인정 원료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2021년이면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능성 원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고,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뭐냐? 우리한테 친숙한 것들이 있죠. 뭐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도 이제 건강기능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일 텐데, 인체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용한 기능성이라는 건 뭐냐? 요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밑에서 거부터 보면은 이제 영양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영양소를 이제 공급해 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기능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생리활성 기능이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의 건강 유지, 개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건강상에 뭔가 기여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요를 보면 기능성 표시 이렇게 써져 있네요.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데 요런 말을 안 주고 다른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는 이제 뉴스 기사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질병 발생 위험 갈성 기능. 이거는 뭐 이제 질병 같은 것들을 이제 낮춰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몸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는 이제 그 정의를 하자면은 기능성을 주는 그런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데, 그 종류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 하고요. 우리가 뭐 캡슐, 액상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우리가 사서 먹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능성 원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료를 통해서 만든 게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래서 이 원료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거부터 보면요. 이건 사용 불가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그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재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고시형 원료도 등재되어 있는 건데, 다른 점은 뭐냐면 개별 인정형 원료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요약을 하면은 고시형 원료, 사용 불가 원료 둘 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어차피 사용 불가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요. 요거는 이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료를 이제 제조 기준, 기능성 요건만 누구나 다 맞춘다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맞춰서 이제 요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인정형 원료는 그러면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없겠죠.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뭐 제조 기준, 기능성 이런 것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뭐 개발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콜럼버스처럼 이제 신대륙 이제 발견하듯이 이제 이런 원료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발견해서 내가 이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모르죠.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이제 영업업자가 당연히 이제 안정성, 기능성, 기준 규격 이런 것들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개별 인정형 원료 같은 경우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가 안정성, 기능성, 기준 규격 자료를 제공하면은 이 식약처장이 인정해주면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시작하겠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인정받은 다음에 6년이 이제 경과하고서 그다음 품목 제조 신고 50건 이상일 경우에는 요게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시형 원료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처음 시작은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이제 시작을 하고서 이제 6년이 지나고 이렇게 돼가니까 이제 고시형 원료로 이제 딱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거기에 이제 기능성 원료, 개별 인정 원료인데 요거를 2011년에 이제 등록하겠다라는 게 이제 HIB 제약의 목표죠. 자, 그래서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여기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간소상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면은 이거 이제 간소상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뭐 특별한 조치 없이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고서 호전이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보존적 치료는 신체 등을 보존하는 의도의 치료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뜻은 이제 질병이나 외상 치료에 있어서 이제 근본적인 약물 치료가 있고 수술 치료 있잖아요. 요거 외 치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는 거, 약물 치료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 같은 데서는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수술 이전에, 수술이 아닌 거죠. 약물, 주사, 뭐 물리운동, 운동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수술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비수술적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함축하고 있는 의미고,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치료하라고,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는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급성 도성 간염 159의 임상적 고찰인데요. 요게 이제 병원에 와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각각을 보면은 기존에 그쪽에 좀 그 안 좋았던 간 쪽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뭐 한약이라던가 뭐 프로폴리스 이런 것을 이제 복용한 다음에 간부전이 발생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비형 간염에 의해서 간경병증을 앓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이제 한약을 복용하니까 간부전으로 진행해가지고 이제 간부전을 가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사망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원 당시에 이제 혈청 ALT가 굉장히 높습니다. 2100이고요. 빌리루빈도 28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이제 AL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최고치가 거의 35에서 한 4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그 우주로 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리루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빌리루빈이 뭐 임상 최고치가 1.2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 거의 3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뭐 이 정도면 이제 그냥 간이 터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후에 이제 사망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분은 이제 알코올 간경병증 요거가 있었는데 이제 프로폴리스 제제를 이제 이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먹었겠죠. 이거를 복용하니까 간부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 간경병증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그 잘못 먹으면은 간부전이 발생해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앞에 분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ALT가 980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 앞에 분은 이거 진짜 우주로 간 거고, 요거 보면 이거 빌리루빈 수치도 30일 이렇게 해서 이번 기간은 35일. 앞에 분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3일 후에 이렇게 됐고, 뒤에 분은 이제 35일에서 한 달 정도 더 이제 하셨는데, 이제 두 경우 다 이제 뭐 다른 치료보다 이제 보존적 치료만 이제 시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인자, 이번 기간이랑 회복 기간의 연관성 갖고 있는 인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요 단순 같은 경우에 하나의 독립 변수만으로 이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회귀 모형을 만들었다면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개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들은 이제 종속 변수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설명 변수, explanatory variable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이랑 다중이랑 차이점 뭐냐? 식이 이렇게 생겼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생겼는데, 다중은 변수가 여러 개니까 a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 나니까 회복 기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기간 복통 있는 환자가 짧았다. 복통이 있으면은 좀 짧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청 총 빌리루빈, 이 빌리루빈치랑 그 다음에 알코올 복용력이랑 이 회복 기간에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빌리루빈치가 낮은 사람, 그리고 알코올 복용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대부분 환자 159 사례를 봤잖아요. 대부분 환자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되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간경병증을 동반했던 두 가지 사례에서는 간부전으로 진행해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요게 급성간부전 같은 경우에는 간이식으로 이제 생존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사망한 두 환자분들은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간이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